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광막한 우주, 이 세계를 따스하고 아름답게 건너 너와 내가 만나는 이야기. 첫 에세이 랑데부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말보다는 글을, 글보다는 그림을 조금 더 사랑하는 도도새 화가 김선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김선우 작가님은 2015년 전시회 세상으로 데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살다가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한 도도새 연작을 통해 명성을 얻었고요.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문화혁신대상 수상. 같은 해 9월 서울 옥션에서 조르주 쇠라의 그림을 오마주한 작품 모리셔스 섬의 일요일 오후가 1억 1,500만 원에 판매되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이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우 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우리 카페인님들이 지금 귀도 쫑긋하시고 또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북카페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미술 입시를 할 때 항상 네.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음, 그때부터 약간 라디오에 출연하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네. 카페인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서 제 책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아니 목소리가 또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단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뭔가 거기에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게 되는 느낌인데, 아, 라디오에 그럼 나오신 것은 처음이신가요? 네,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 카페인님들 북카페가 처음이시래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또 이 출판사 이제 편집부 이 분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네. 네, 거의 제가 한 1년 내내 저랑 좀 지지고 볶은 아, 지지고 볶은 사이. 이제 책 나오는 과정이라는 게 네. 사실 이제 그런 소통의 과정이잖아요. 저에게도 맞아요. 중요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애정이 많이 든 아, 편집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실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이 북카페로 오신 건가요? 오늘은 좀 쉬다가 왔어요, 덕분에. 음,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되게 일찍부터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네. 오늘 북카페 덕분에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요? 네. 보통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에 일어나시나요? 5시에 작업실에 나가는 거는 네,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자서 네. 어느 정도에 7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조금 늦추신 시간이 제가 겨우겨우 눈을 부릅뜬 시간과 똑같단 네. 말입니까? 네, 김선우 작가님 예술 공무원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이 살아가는 이야기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많은 카페인님들 또 질문 주시면 그것도 포함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사연이 좀 오고 있는데요. 살짝 읽어드릴게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정은숙님, 엄마야, 김선우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와우 하셨고, 김태효님은 라디오 출연 축하드립니다. 꺄! 오늘 왜 이렇게 감탄사를 남발하시나요, 반갑습니다. 카페인님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기심 가지고 또 너무 반가워하면서 북카페를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십니다. 작가님 작업하시는 공간, 뭐 집도 그렇고 작업실도 그렇고 책이 있는 공간들의 풍경이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서고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제 서고. 보통 작업실에는 네. 제가 화가다 보니까 어. 화집들이 많아요. 아, 제 도록들을 포함해서 다른 네. 작가님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집을 모으다 보니까 작업하다 중간중간 참고하기 위해서 네. 화집을 주로 작업실에 갖다 놓고 있고 그렇군요. 또 집에는 제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음, 보통 자기 전에 시집을 많이 읽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박준 시인님을 좋아해서 네. 네, 박준 시인님의 시집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 전에 시를 읽는 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작업 활동에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루를 조금 그 감정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루 종일 쏟아냈다 보니까 그쵸. 누군가가 정제해서 가져다 놓은 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책에 보니까 작업하시는 동안 듣는 책도 많이 좀 선호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화가분들이 작업하실 때 어떻게 네.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보통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하실 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어주는 기능을 통해서 책을 음. 내내 읽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오. 보니까
1년에 한 200권 정도 듣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이 읽어주는 기능, 이게 너무나 유용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삶에? 저한테는 정말 축복이죠. 오, 그래서 어떻게 들으시면서 보면은 이 작업하시는구나. 작업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노동이에요. 사실은 반복적인 노동의 한 종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시간을 조금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없을까라는 네. 생각하다가 찾게 된 게 어, 독서였어요. 그렇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술의 그 각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작업하시는 동안 귀로 책을 읽는 경험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잠들기 전에 특히 박준 시인 시를 좋아하시고 또 시집을 읽으면서 내 감정을 좀 정리하는 것들, 이게 나의 창작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또 많은 시인이나 소설가나 보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정돈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영향 주고받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예술의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게 그런 예술의 맞아요. 역할인 것 같아요. 서로 맞아요. 영감도 받고 그 영감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그쵸. 그리고 이게 비단 예술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예술 향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같은 느낌을 줄 테고요. 네. 그쵸? 자, 지금 장유림님, 한남동에서 전시할 때 가서 보고 팬이 됐답니다.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나 낙하산을 타고 날아가는 도도새 그림들 너무 좋아요. 아,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도도새와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도도새가 제가 도도새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도도새와 어떻게 이제 연을 맺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얘기 살짝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도도새를 그린 지가 벌써 한 9년, 10년 정도 됐어요. 음, 제가 2015년에 모리셔스 섬에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섬이 어떤 섬이냐면 도도새가 멸종됐다고 알려진 섬이에요. 네. 이 새는 300년 전에 멸종이 됐는데요. 네. 원래 날 수 있었던 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섬이 천적도 없고 네. 너무 안락하다 보니까 스스로 날개를 포기한 거죠. 어, 이제 그러던 와중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섬을 처음 찾았는데 네. 이 새가 뭐 날아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네.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잔인하게.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맛이 없었대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잔인하네요. 비극적인 얘기가 우리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현대인들도 현실을 안주해서 자기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 새들처럼 자기만의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를 네.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도도새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자유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 모리셔스 섬으로 가서 도도새의 흔적을 찾아 헤매겠다라는 그 계획을 네. 이제 그 지원해주는 그 재단,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 그 당시에 과정도 상상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공모전이 되게 재밌는 공모전이었어요. 네. 작가를 여행을 보내주는 공모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솔직한 마음은 네. 공짜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여행을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그때까지는 새 머리를 한 인간을 그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새인데 몸통은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뭔가 네. 되게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살아가고 자유를 가졌는데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네. 그런 모습을 자유로운 새가 인간 모습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표현했던 건데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그 공모전이 여행을 보내주는 기준이 그 작가가 계획한 여행이 작가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지를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를 그릴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도도새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이 새들도 원래 날 수 있었는데 스스로 날 포기했네? 나도 네. 날지 못하는 새 인간을 그리는데? 그렇죠. 너무 뭐가 맞닿아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재밌는 작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네. 저는 도도새를 찾으러 갈 겁니다. 네. 라고 와. 이제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네. 심사평을 해주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네. 너무 이상해서 이미 멸종된 걸로 알려져 있는 도도새를 찾으러 지금 가겠다고 네, 하다니. 재밌을 것 같아서 뽑았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그 경험이 또 작가님에게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그러니까 2015년 여름에 한 달 동안 덕분에 네. 그 섬에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쩌면 지금 그림을 안 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작가에게 어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모리셔스 섬에 가서도 거기서 마주하게 된 뭐 다른 여행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혹시 도도새를 본 적이 있냐고 네네. 물어보셨던 것도 초지일관 지금 도도새를 찾겠다는 그 어떤 신념을 계속 따라 움직이셨던 것을 상상하니까 이게 막 모험 유전자가 분명히 제 안에도 있을 텐데 뭔가 묻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날 수 있는 기능처럼. 근데 그게 약간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 책의 초반에 있어서 뭔가 책을 읽으면서 약간 비행할 준비를 좀 하게 만들었어요. 네. 책을 이렇게 엮고 순서를 배치하고 또 아까 굉장히 오랜 시간 또 함께 했던 편집팀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책 작업은 또 다르잖아요. 처음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저한테는 10년이 걸린 책인 거예요. 왜냐면 어, 제가 이번 책이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쓴 글이 아니라 네. 제가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음, 써온 글들을 다듬고 좀 다시 쓰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네. 나온 책이다 보니까 어,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김선우 작가의 초창기 시기를 돌아볼 수 있는 책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원미가 됐을 때. 맞아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글이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편집하신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음, 서로 같이 큰 애정을 갖고 네.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지금 누드 사철 제본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렇게 완벽하게 쫙 날개를 펼치듯이 네. 180도 딱 열리는 이런 실제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이 책에 딱이다 싶었습니다. 또 여기 안에 또 그림 이미지 같은 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화가다 보니까 그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후기를 주시는 분들이 그림이 많아서 좋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 글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림도 맞아요. 같이 있어서 좋다고 하셔서 이런 형식에는 그림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제본 형식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랑데부입니다. 지금 5016님이 공공기관 근무자래요. 근데 저였어도 작가님의 그런 목표를 들으면 선정해 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네. 선정이 됐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왜요? 제가 없는 거 찾으러 간다 막상 제안을 했는데 음, 막상 떠나게 되니까 이 공모전이라는 거는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물을 그렇죠. 갖고 돌아와서 내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성장했음을 서류화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막상 떠날 때가 되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미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답을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구나. 정해져 있는 답을. 아, 그래서 모리셔스로의 여행이 되게 저한테 큰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없는 답을 찾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수업은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는 수업이었던 그렇죠. 것 같고요. 진짜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희도 지금 아마 카페인님들도 제가 이 책 처음 열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그 뭔가 스물스물 이렇게 날개가 돋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우리 어깨 퀴즈 만나고 갈게요.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조르주 세라의 그랑자트 섬에 이르러 오나 일본 우키요에 목파라 작가 가스시카 후쿠사이의 파도 등 고전 명작들을 이것 하게 되는데요. 감사, 경의, 존경을 뜻하는 프랑스어죠.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재능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 좀 난이도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미술 작품 등에서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재능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이 최근 몇 힌트, 주간 굉장히 네, 쉬웠었거든요, 이 퀴즈가.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5명이 마주한 걸 세 글자로 하면 5명이 마주한 것을 지금 프랑스어로 세 네. 글자로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또 힌트를 이렇게 이것도 약간 좀 미술 작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힌트 구성 같기도 하고. 네. 5명이 마주하다 이것을
프랑스어로 표현해 주세요. 네, 이 프랑스어는 약간 조금 힌트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정답도 기다리고요. 저희가 창의적인 오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새 화가 김선우 작가님께 묻고 싶은 것, 또 전하고 싶은 것 있으면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 혹은 오답 모두 EBS 라디오 어플 반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반려음악도 작가님이 골라오셨어요. 그쵸? 네, 오늘 스튜디오 걸어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봄이 이제 오는 것 같고 네. 또 막 벚꽃도 몽우리가 져 있어서 오. 딱 오늘에 맞는 봄이 와라는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오늘 고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만약에 비가 오고 막 우중충했으면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어쨌든 봄은 오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김현철 롤러코스트가 함께한 봄이 와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도도새 화가 김선우 작가님의 예술 세계와 삶,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 랑데부로 함께합니다. 저희 오늘 정답 오답도 저희는 우대하거든요. 재밌으면 네. 됐다 이런 느낌이어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우리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항상 이 작가님들께 갑자기 돌발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면 뭐 답은 둘 중 하나죠. 그림 좋아요 하시거나 난생 처음 그려본다 하시거나 이런데, 또 작가님은 이제 워낙 미술 작가시니까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음악 나가는 사이 살짝 이제 여쭤봤는데 흔쾌히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또 이제 청취자분들의 애칭이 카페인이라고 네. 말씀하셔서 커피에 별이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커피에 별이 떨어지는 네. 그 별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번 책 이름이 랑데뷰잖아요. 네. 또 우주적인 용어기도 하고 오, 또 그래서 별을 넣어서 좋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여기서 랑데뷰를 한 거잖아요. 그쵸. 그걸 기념하는 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추첨해서 랑데부 커피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김선우 작가님의 랑데부 커피가 그려진 그런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짝 언급했는데 이 랑데부라고 하는 말, 저는 혹시 요걸로 퀴즈 정답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1867님이 봉주르라고 하셨어요. 옛 예술가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를, 봉주르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너무 봉주르죠 좋은, 뭐. 네, 네. 너무 좋은 단어죠. 알고 있는 프랑스어가 저거 하나고 마침 세 글자네요 라고 하셨어요. 봉주르. 네, 일단 오답입니다. 네, 랑데부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게 제목이 됐는지. 어로 만남, 약속 같은 의미예요. 네.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건조한 의미죠. 그렇죠. 뭐 프랑스에서 좀 공식적으로 뭔가 미팅 있을 때도 랑데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이게 우주적인 용어라고 해요. 우주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두 물체가 만나려면 서로의 속도를 완전히 같게 0으로 네.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과여서 네.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엄청 설명 잘하시는데요.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멋진 거예요. 맞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음. 서로의 속도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도, 그 여러분이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도 그쵸. 이 주파수를 틀림없이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를 맞추고 서로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관용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무해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그림으로 세상과 만나왔다면 네. 이번에는 글로 세상과 랑데뷰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와 세상과의 여러분과의 만남, 그리고 랑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목소리도 좀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 말의 내용도 그렇고, 한때 시인을 꿈꾸기도 하셨다고 살짝 얘기하셨어요. 네. 그 느낌이 막 있습니다. 아니, 책에 보니까 말보다는 글보다는 그림이 조금 더 익숙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일에는 서툴다, 침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도란도란 얘기 한 10시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한 이미지랑 좀 다릅니다. 좀 도란도란 10시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책의 일부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제 책 중에 꼭지 중에 작가노트라는 꼭지가 있어요. 작가노트. 네, 그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일기가 하루의 기록이라면 작가노트는 예술가라고 불리는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자 세상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미술대학에서 가장 큰 배움은 작가노트를 쓰는 법이었습니다. 어떤 예술가의 작품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깊은 교감을 하고 싶다면 그 작가의 작가노트를 찾아보면 됩니다. 작가노트는 단순히 어떤 작품과 작가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그 작품이 태어난 근본적인 시작점이자 결말인 동시에 그 결말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술대학에서는 4년 내내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평가받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방식의 설득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 시작은 타인을 설득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도 결국 그 과정은 나 자신에 대한 설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게는 그것이 작업뿐만 아니라 삶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가진 상처의 의미와 저를 둘러싼 세상을 직시하는 소중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흔히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글귀라고 합니다. 신화시대의 사람들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질문을 안고 델포이에 도달해 아폴론의 신탁을 얻었을 텐데 그런 의미심장한 장소에 쓰여있는 글귀로는 이보다 적절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작가노트를 쓴다는 건 어쩌면 델포이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여정을 시작한 것과 같지 않을까요? 설득의 변에는 싫어도 이러저러한 살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제 작가노트에는 수많은 번민과 소망, 세상을 향한 불만과 희망들이 문자라는 정갈한 형태로 종이 위에 안착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 제 작업을 보는 이들과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날기를 포기해서 멸종한 도도새들처럼 현실에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무모한 여행을 떠나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께 작가노트를 쓰는 일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작가이든 작가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삶이라는 작품을 써내려가는 건 우리 누구에게나 지어진 무거운 운명의 동시에 창조적인 권능과 축복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전으로 향하는 당신의 여정을 따뜻하게 환송하는 마음을 전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 길 위에 있는 저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북돋는 일입니다. 에세이 랑데부 중에서 작가노트의 일부 이렇게 김선우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작가노트라고 하는 것이 특히 미술 작가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어떤 지면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책 안에 보면 작가님의 뭐 여행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소소한 삶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뚜렷하게 또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게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술이 하는 역할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들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들, 하루아침에 쓰여지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가노트에 대한 글이어서 이 부분을 읽어주신다고 해서 더 반가웠습니다. 특히 이 지점이 저는 좀 궁금하고 흥미롭고 이랬어요. 작가노트는 그 작품이 태어난 근본적인 시작점이자 결말인 동시에 그 결말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결말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궁금해지는 표현이어서 이 얘기 조금 더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나갈 것에 대한 네. 정말 강력한 단서를 주는 게 작가노트거든요. 그 작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나요, 혹시? 그렇죠. 작가노트 쓸 때? 네. 오, 그래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 중요한 게 네. 글을 쓰면서 스스로가 가진 궁금증을 계속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네.
찾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술가들 그쵸. 자체도. 그렇죠. 이게 너무 흥미로운 얘기네요. 이제 네. 작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미래의 단서들이 작가 노트에 뿌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글쓰기도 화가한테는 하나의 드로잉이라는 생각을 해요. 어, 단지 그게 글자 형태를 갖고 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드로잉이라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정의하면 그냥 쉽게 그리는 그림들이잖아요. 습작이라든지. 음, 근데 이제 드로잉이 내 마음속에 어지러이 떠다니는 이미지를 시각화시키는 일이라면 네. 글쓰기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문자라는 형태로 그쵸. 시각화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단 이게 화가한테만 필요한 일은 아니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시죠? 글도 잘 쓰시지만 너무 멋있습니다. 이 생각에 매료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와 우리 카페인님들 화이트데이 특집이냐고 김규민님이 오늘 우리 만남이 더 특별하네요. 목소리도 달콤하네요. 이렇게 지금 사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지만 윤은지님, 저는 별다방 도요새 텀블러 샀는데 책도 살게요라고 하셨어요. 네, 책으로 또 만나면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도도새 텀블러와 함께 네. 이제 커피를 마시시면서 오, 저의 책을 같이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작가님은 주무시기 전에 시집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뭐 사실 이 바쁜 시간들 안에서 뭐 시간까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특정하긴 힘들지만 랑데부를 읽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하나 좀 이렇게 선점해 본다면 희망으로라도 이 책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자기 전에 한 꼭지씩 읽으시면 좋지 어, 않을까. 그 그림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쵸. 저랑 같이 하루를 마치시는 기분으로. 그러면은 진짜 단숨에 읽지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매일매일 자기 저는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페인님들 잘 아시겠죠? 1005님, 라디오 들으면서 김선우 작가 랑데부를 읽고 있는데 김선우 작가가 나오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럭키 날입니다. 작가님 목소리 궁금했는데 아주 스윗한 목소리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작업실 풍경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제 작업실이 지금 평창동에 있어요. 네. 서울 종로구에. 네, 그 동네 특징이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업실이 반지하인데 네. 구조상 반지하인데 그 절벽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앞이 탁 트여 있어서 거의 10층 높이예요. 높이는. 그래서 네. 반지하인데 반지하가 아닌.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이지만 서울 같지 않은. 묘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네. 좀 조용하고 고요하게 머무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는 딱인 장소죠. 그 작업실에서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5시쯤 출근을 해서 한 출근이 5시까지 5시. 네. 네.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를. 네,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예술 공무원이다. 이렇게 예술 공무원이라는 별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게 약간 놀리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친구들은 네. 야 무슨 작가가 그렇게 사냐, 야, 작가는 원래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놀려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보다 좀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저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 자기를 통제할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처음부터 작가님이 미술대학 다니시고 하시던 그 시절부터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어떤 삶의 움직임이 몸에 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살아가시면서 터득하게 되신 건가요? 좀 터득하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오. 아무래도 스승님을 많이 거쳐가면서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만났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음.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그림을 학생보다 열심히 그리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과제도 너무 가혹하게 내셨던 분인데 네. 일주일에 그림을 200장을 그려오라고 일주일에 시키신 거예요. 200장을? 예, 예. 아니 예술 공무원이 란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죠. 네. 안 그리면 이제 학점도 안 주시고 하시니까. 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가의 어떤 성실한 근육을 너무 길러주신 게 중요하죠. 아니었나. 맞아요. 아니 예술가의 성실한 근육이라는 의미의 예술 공무원이라는 별명 이것도 참 재밌긴 한데 책에서 발견한 또 다른 재밌는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대학생 동대 윤무부라고 이건 또 무슨 근데 맥락인지. 윤무부 선생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저는 아는데 이제 세박사 하면 딱 이제 네네네. 윤무부 선생님 얼굴이 딱 떠올랐던 네, 예, 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워낙 대학 시절 내내 새를 그렸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새라는 동물을 좋아했던 이유가 네. 자유롭다는 속성 그거 하나 때문에. 날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못 믿으시겠지만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지? 중학교 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교육열 높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이제 아이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가도록 어른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아, 그렇게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왜 다들 서로 다른 기준이 있고 맞는 옷이 다른데 그쵸. 인간이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경계가 없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네.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제 새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도도새와의 만남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기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일찌감치 날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결핍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의 작업에 된 거는 아무래도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뜻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깊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지고 오신 반려음악 두 번째 곡 듣고 갈게요. 두 번째 이 곡, 네, 제목, 지금 이 얘기에 이어서 들으니까 제목이 너무 딱이다 싶기도 한데, 네네. 네,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 중에 최유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때 위로를 받는 음악을 많이 아, 하셔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방황하는 젊음이라는 음악을 네.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가사 중에 그 철이 없는 마음이 나의 젊음이라 말해주렴 이라는 가사가 음,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든 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이 가사를 듣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 철이 없는 마음도 내 마음이고 지금 가질 수 있는 마음이구나. 그쵸.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와, 했습니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세이 랑데부를 품고 북카페에 오신 도도새 화가 김선우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카페 이 행복을 부르는 주문, 저의 그냥 무의식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하게 됐던 이 컬러 어떻게 들으셨나요? 계절이랑 너무 어울리는데요. 되게 발랄하고 이게 어, 약간 통통 튀는 귀여운 그죠? 느낌이어서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네. 미라클 샤인 로코코. 이 어디서 저도 이 색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딱 들으셨을 때 약간 밝은 컬러 같다는 느낌은 받으시는 네, 막 거죠? 과즙이 이렇게 터지는 과즙이 있는 로고입니다. 네. 카페인님들 즐겨주시죠. 아, 이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도 이 밝은 기운들이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조색을 하시는 걸까요? 이 조색이라는 게 꼭 컬러만이 아니라 마음 감정들을 어떻게 좀 이걸 좀 모으시는 걸까요? 제가 원래 새머리 인간 그게 네. 옛날 작업을 하던 시기에는 되게 차가웠어요. 네. 그림 자체가 네. 색깔도 약간 푸른 쪽이 많고 무채색이 많았었는데 아. 제가 모리셔스에 갔다 오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 섬이 아프리카의 인도양에 있는 섬인데 네. 1년 내내 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색깔이 많은 거예요. 열대 섬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색깔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림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여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내가 전혀 몰랐던 색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몰랐던 그렇죠. 기후,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도도새를 지금 10년 그리고 계신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도도새의 이미지? 이게 자꾸 바뀔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매번 바뀌는데 네. 가장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제 어, 그림은 제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이요. 제가 지금 작가로 산 지 10년이 됐는데 네. 처음으로 자화상을 2년 전에 그렸어요. 그 일부러 좀 미뤄두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릴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생각 자체를 못 했던 거죠. 자화상을. 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파리에 있는 시대 데자르라는 네. 예술가 공동체에서 3달 동안 머물 일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는 파리 시에서 운영하는 음.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마련한 공간인데 네. 한 번에 한 3,400명씩 작업을 하는 예술가 아파트 같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자격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초청을 받아서 2년 전에 갔는데 어. 딱 방에 첫 번째 처음 들어간 날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술가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얼굴 그려야겠다. 그때 딱 그 느낌을 네, 그래서 충동을 느끼셨던 거군요. 이 직업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오고 여기까지 달려온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제 얼굴을 처음으로 그렸어요. 와, 그 자화상 그건 정말 뭐 앞으로 기억에 남는 도도새 그림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화상은 계속 전혀 다른 경지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도새가 물론 그 그림에도 있어요. 제 머리 위에 한 마리 네. 이렇게 그려놓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도새 닮았다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네네네. 닮아가니까요. 네. 아니, 도도새도 늙을까요? 이 작가님의 그림 속에서? 그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도도새만큼은 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늙지 네. 않는다. 모든 것이 다 시간의 흐름을 받아도 도도새는 늙지 않는다. 그게 네.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업 작가로 이제 살기 시작하신 지도 이제 몇 년쯤 되셨어요. 그래서 작가로 활동한 지는 10년이 다 됐지만 음. 그림만 그리면서 살게 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어, 같아요. 그전에는 어떠세요? 뭐 이제 예.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여러 그쵸. 가지 했지만 그렇죠. 그 기록들이 이 책에 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이 전업 작가로 살아가시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 우리가 이제 작가를 바라볼 때 하는 여러 가지 오해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작가님 살아가시면서 느낀 지점. 이제 제가 처음에 작가가 되겠다고 네. 출사표를 던졌을 때 아. 모든 사람들이 말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예술가는 가난하고 힘들다. 음.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네. 있죠. 어떤 직업이라도 가난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어. 예술가는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어야 좋은 작업이 나오고 음. 고난을 겪어야 이제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을 그쵸. 하다 보면. 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 예술가도 결국엔 사람인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경험들을 해야 좋은 작업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은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정형화된 어떤 이미지를 자꾸 강요하는 듯한 네네. 세상과 마주하실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요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약간 소개하면서 작가님 이제 작품 작가님도 놀라셨지만 옥션에서 막 크게 막 높은 가격에 팔리고 이런 것들. 요즘 보면 또 특히 젊은 층들이 미술 작품을 그냥 작품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어떤 투자의 일환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 움직임들도 가끔 네네. 기사화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것들도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그 와중에도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네. 사람들이 최고로 여긴 돈이라는 재화를 그쵸. 제 그림으로 교환을 하시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되게 아. 감사하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네.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 여행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패싱 플레이스라고 하는 요 표현을 만나게 되신 스코틀랜드 여행 얘기도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살짝 해주셔도 몇 좋겠습니다. 년 전에 이제 스코틀랜드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랑 여행을 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근데 그 길이 되게 험한 지역이거든요. 음. 1차선 도로밖에 없는데 양방향 통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차들이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중간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길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어떤 차가 쏙 들어가 있으면 네. 비켜주는 거죠. 다른 차가 어. 지나갈 수 있게.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당연한 건데 그쵸. 그런 단순한 법칙이 지켜져야 그 길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좀 단순한 것들 지킬 때 음. 우리의 삶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배려하고 당신이 나를 배려한 것을 알아줬을 때. 네.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패싱 플레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없었다면 네. 사실은 그냥 뭐 쌍방향으로 소통 가능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눈길을 주거나 뭐 어떤 접촉이 있거나 할 것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묘하게 그런 공간이 있어서 잠시 한 차가 골로 쏙 들어가서 기다리고 다른 차가 지나가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눈인사를 하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우리 삶에 좀 이렇게 들여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그런 네. 감정이 느껴졌어요. 작가님이 이 글을 쓰신 것 통해서.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다시 보게 되고 네. 좀 당연한 것들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과정이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가실 때 짐의 규모가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작업실에서 12시간을 계신 분인데 여행 가셔서도 작업을 멈추실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물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구상부터 여러 단계가 있지만 네. 그래서 짐의 그 내용물과 규모 이런 게 너무 궁금해요. 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아, 그리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재료들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치 않게 네, 파리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네. 그때는 짐을 정말 2박스를 가득가득 채워서 보냈는데 짐이 아무 이유 없이 반송된 거예요. 한국으로. 어, 모든 재료가.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될 바에야 어. 여기서 재료를 구해서 하면 메이드 인 프랑스겠구나. 모든 재료가 다. 네네네. 네. 그때부터 좀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면 그게 오히려 좀 더 큰 영감이 되고 네. 그 재료들 속에서 네. 더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 경험에서 이제 이어져서 영수증 위에다가 쓰신 네. 그 그림, 그 얘기도 해주세요.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그 이제 작품이. 프랑스에서 짐을 다 잃어버리고 네, 짐을 잃어버렸으니까 재료를 사야 되잖아요. 그쵸. 재료를 사기 위해서 파리에서 제일 큰 화방에 갔어요. 아, 그 화방에서 재료를 정말 많이 샀죠. 네. 하나도 없으니까. 그쵸. 영수증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제가 라보레무스라는 네. 글과 도도새를 그렸는데 어, 이 라보레무스라는 뜻이 라틴어로 자 이제 일을 시작하자 라는 뜻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글귀예요. 이제 어, 로마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네. 했던 말인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던 어, 유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황제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기로 유명했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죽기 전까지 일을 하자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했을까. 그쵸.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와. 라는 생각을 해서 마침 그 영수증에 그러니까요. 마침이라고 해주시는 너무 절묘합니다. 네. 그게 작품으로 탄생한 거. 그리고 이게 작가님이 지금 눈이 닿는 곳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참 놀라운 얘기들 계속 듣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 퀴즈를 냈었으니까 정답을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얘기해 주시죠. 오늘 퀴즈 정답은 오마주입니다. 오마주. 그래서 힌트를 아까 어떻게 주셨죠? 5명이 마주하는 네. 것을 3글자로 이렇게 힌트를 주시다니. 오마주. 자, 오마주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0164님, 김정훈님, 6927님 세 분입니다. 0164, 6927, 김정우님 세 분. 흐름출판에서 펴낸 김선우 작가님의 책 커피에 별이 떨어지는 랑데부 커피 그림이 담긴 북카페 에디션으로 보내드립니다. 랑데부 받으실 분들 북카페 오셔서 선물방 홈페이지 선물방에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훅 갔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어떠세요? 오늘 이게 첫 라디오 오셔서 얘기를 제가 볼 때 절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일에 서툴다고 하시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네, 이것은 약간 엄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물론 다음에 또 오시면 네, 저희가 네, 너무 네. 좋죠. 네. 또 초대해 주시면 기쁘게 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여행이라고 하는 거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작가님의 여행담 이번 아직 이제 글로 쓰지 않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여행 어디를 꿈꾸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여행이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사실 5월부터 6월 사이에 네. 일본에서 작업할 기회가 생겨서 도쿄에서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도쿄에서 머물면서 작가님이 또 하실 작품들, 작업들 어떤 이미지가 또 그 안에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략 네. 예상을 하고 가세요? 아니면은 그냥 뛰어드시나요? 저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나도 몰랐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랑데부의 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제가 루시드 폴님을 되게 좋아해요. 네. 옛날부터 들었었던 정말 제가 애정하는 아티스트인데 음. 오늘 볼레로를 출까요라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7월 말에 강릉에 있는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어. 앞두고 있어요. 지금 스케줄 다 나오는 거 네, 아시죠? 네. 5월, 6월에 일본에 계시고 7월 말부터 강릉에 계시고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전시인 게 그동안 계속 상업 갤러리에 전시를 했다면 이번에는 국립미술관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아, 전시를 하는 3개월 동안 전시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전시 주제가 춤이에요. 와, 오, 진짜 잘 네. 어울려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그 전시를 생각을 하면서 볼레로를 출까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카페 떠나신 다음에 또 오늘 푹토크도 가신다고요. 네, 오늘 7시에 저녁 네, 7시에. 저녁 7시에 아, 그 합정동에서 네. 연희동에서 토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독자분들 직접 마주하시겠네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북카페에 또 놀러와 주세요, 네, 또 작가님.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